8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이제 요 이게 난강망은 이제 일간으로 하니까 총 10개니까 그럼 10달인데 진도를 좀 빨리 빼면 한 8개월 정도. 이게 처음에 이론이 다 비슷하니까. 근데 좀 스퍼트를 좀 더 내면 뭐한 7개월. 그 정도 보시면 될게요. 아마 6월이면 6, 7, 8, 9, 10. 내년 봄에는 다 끝나는 걸로. 예, 대략 그렇게 스케줄을 조금 잡고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들이 좀 진도를 잘 따라오면 한 설을 좀 줄이고 진도를 바로바로 빼버리면 되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게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좀 하다가 스퍼트를 낼게. 이게 어차피 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 메모를 보시면 인월의 갑이 경금을 싫어한다고 해놨죠. 예, 인월의 갑이 경금을 싫어한다는데 원래는 이제 봄이라는 그 계절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봄이라는 계절은 만물이 싹을 틔우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봄에는 오행적으로 금을 쓰는 법이 없다거나 금을 그거를 이제 충불용금이라고 해요. 충불용금. 요거는 뭐 자평서에도 나오고 쌤 자평진제에도 그 나오더라고요. 수업 들으실 때. 예, 자평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게 충불용금인데 예, 난강망도 똑같아요. 충불용금의 논리를 쓰는데 그중에 금의 대표 속성을 보면은 뭘로 부담을 느끼자면 이 경금을 봐요. 음. 경금이라는 게 오행적으로 목기를 꺾어버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이제 인월의 간목이면, 인월의 간목이면, 우리가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격을 볼 때는 이제 식신이 격을 갖춘 것을 제일 좋게 본다 했죠. 그러니까 쌤이 난강망 이론을 정리할 때는 인월의 간목이 병화를 반긴다라는 거는 이 격을 꼭 염두해 주세요. 식신격을 반긴다는 거죠. 이런 거는 거의 이렇게 외워두어 버려야 돼. 이 노래 간목이 병화를 띄운 사주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살거나 명예적으로 성공하는 팔자는 뭐가 원래 정격이냐면 식신격. 이거를 적천수에서는 뭐냐 하냐면 이 병을 진신이라 해가지고 이 노래 간목은 병화가 참된 용신이다 해서 진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이 병화 있으면 먹고 산다 딱 때리는 건데 여기서 경금이란 것 자체는 오행적으로는 이제 목기를 눌려버리는 기운이 강하다. 이걸로 보거든요. 금이.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노래 간목 입장에서는 옆에 딱 붙어 있는 이 경금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병화라는 하가 어떻게 하급금을 해는 게 좋죠. 요런 거 제가 이제 한 번씩 표현했던 얘기가 여자의 몸이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할 목적을 치우고 자식이 생하면 지아비와 이별가를 부른다. 요 구조가 생자별부격이에요. 이게 생자별부로 들어가요. 생자별부. 이런 경우는 많이 우리 그 실무에서도 많이 목격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여자가 물을 왔는데 이 노래 간목에 병화가 있으면 자식을 이렇게 키워내는 에너지가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 평간은 별로인 거예요, 평간은. 그래서 이 평간을 극한다는 거는 이 아이가 이렇게 점점점 나이 들어 생장할 때, 성장해서 꽃을 피울 나이쯤 되면 신랑하고 이별가를 부른다. 요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 간목이 경금이 떴다 하면 일단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요거를 이제 밑에 보세요. 배우자 덕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의 덕이라면 여자 사주의 배우자의 덕은 일단 관이죠. 그러면 쌤 이걸 자꾸 학장을 해보면 인월이든 묘월이든 봄에 태어난 나무다. 인월이든 묘월이든 진월이든 간목이든 을목이든 봄에 목이 왕한 여자는 대체적으로 배우자의 인연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배우자의 인연이 약하다 해서 좀 뭐 이렇게 내가 남편한테 받아먹는 복이 없다라는 거지 실제 그렇다 해서 아예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신랑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조건이 안 좋으니까 혼자 힘으로 해놨죠. 이 노래 간목이 식신을 반기잖아요. 이 식상을 잘 쓰는 사람들의 여자는 혼자 힘으로 내 팔 내흔들고 산다. 여자가 식신의 힘으로 산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여자지.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하고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여자가 식상을 잘 쓰는 여자들은 자기가 사회생활 잘해서 돈 잘 버는 여자들은 자 달리 표현하면 남편 복을 누리기가 부족한 거지. 이게 이게 난강마의 큰 틀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돌려봅니다. 그러면 여자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애 잘 키우거나 애한테 집착하는 여자치고 남편 보고 있는 여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 영감님들이 보는 관법. 내 팔 내 흔들어 돈복은 좀 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받을 복은 없네. 이 구조가 되겠죠. 음. 성품이 적극적이고 명랑한 이유는 뭘까요? 목이 하를 받기 때문에. 예. 목과 하는 밝고 명랑한 기운이 있죠. 그래서 여자가, 자, 여기서 우리 음양관계 이론을 보면 여인의 몸이 호랑이 범인자와 갑목과 병화가 있다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받아먹을 인복이 있는 거죠. 장사를 하든 사람을 하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손쉽게 받아먹을 보기도 해. 사주 원국의 여인의 몸이 음인데 팔자 원명의 양기를 많이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가 뭐 밥 장사를 하든 뭐 술 장사를 하든 뭔 장사를 하든 아니면 뭐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을 하든 어쨌든 자기 밥은 먹고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다였으면 평생 고생할 팔자. 왜 그럴까요? 이 노래 목 입장이 목기가 좀 강하잖아요. 이거는 이 신왕한 거죠, 왕. 자기 계절을 만나면 신이 왕한데 여기서 수까지 많으면 쉽게 말하면 이 수가 하를 극한다. 그러니까 이 노래 간목은 이 병화가 왕한 기운을 소통해주는 중요한 소통처인데 수가 왕해서 이걸 꺾어버리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수라는 거는 이 경금 입장에서 보세요. 금 입장에서 수를 보면 금생수가 됐잖아요. 요 편관이라는 놈이 수를 생해주고 이 수가 내 식상을 약화시켰죠. 요런 경우는 수생복 목생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왕왕 금기가 수를 너무 생해주니까 하늘의 태양인 병화를 못 쓰는 거예요. 이 수극화. 이게 좀 헷갈리게 수생복 목생아 이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의 기운이 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하운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지나친 사랑이 나를 병들게 한다. 남자의 이 남자의 금의 수는 뭡니까? 남자의 식상이죠. 그러니까 수가 많다는 건 내 주변에 남자의 식상이 많다는 건 뭐냐면 유궁업. 그래서 실제 우리 예전에 공부한 거 한번 잘 생각하면 여자 사주 명조에 인수가 많은 사주 중에 상당 부분 뭐가 많다 했죠? 유흥업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 인수 다자 중은 여자가 좀 인성이 다자하면 좀 예민하고 막 감성적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로움 많이 타고 이게 인성 많은 경우거든. 근데 직업적으로 보면 또 희한하게 이 인수가 많은 게그 유흥 쪽에도 많이 종사해요. 이게 뭐냐? 관의 식상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나무 입장에서는 구목이 돼서 떠내리다는 거죠. 한 곳에 정착이나 안정도 잘 안 되고 타지나 객지를 전전하거나 아니면 직장이라도 많이 옮겨 다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있죠. 갑목이나 을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을목 일주들이 수가 좀 왕한 사주들은 어쨌든 이렇게 배우자한테 편안하게 받아먹는 복은 약해요. 여자가 물으러 왔는데 갑이든 을이든 사주 원명에 수가 좀 많은 구조 있죠. 이런 구조는 어쨌든 이거예요. 내 팔 내 흔들고 산다.
그리고 식상도 뭔가 이게 자꾸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자식에게도 편안하게 받아 먹는 게 약하게 일을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가 많으면, 야, 인성이 많은데 이게 이게 식상이 억제돼서 일 안 할 것 같다고 보잖아요. 근데 또 안 그래. 이 식상은 자기가 뭐든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갑을목 일주가 수가 많은 사주는 항상 토가 수를 눌러줘야 음양 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오행적으로 돌려보면 좀 쉽게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간지를 붙여버리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제 많다라는 거는요, 천간에 예를 들어갖고 뭐 두 개, 그리고 지지에 한 개, 요런 거 많다 이래 되고요. 천간에 한 개, 지지에 두 개, 이 많은 거고, 지지에 두 개, 천간에 하나도 없어도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아예 없잖아요. 천간에 세 개가 있으면 많은 거고. 요게 아마 적천수인가 어디 책에 요래 해놨더라고. 요거는 내가 무슨 개발한 게 아니고 책에 일이 나와 있는데, 이 많다 적다의 기준이 뭔가를 한 연구한 책에 그분이 이렇게 해놨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게 책을 보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지에는 하나가 있고 천간에 하나가 있으면 이게 좀 많다라고 보긴 어렵다지. 좀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일단 목은 두 개, 천간에 한 개죠. 이 좀 목이 좀 많은 경우죠. 음. 요도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이 왕하죠. 그냥 왕한 목기는 희설을 반기니까 요 하를 반긴다는 거죠. 선생님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드리면, 만약 이분이 여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오대운이나 미대운에 넘어갔다. 오미대운에 넘어갔다. 대운이. 그럼 하운이 무리 짓잖아요. 선생님, 요럴 때는 좀 어떨까요? 이분이 이 대운에 좀 어떠할까요? 요런 구조에. 양의 기운이 들어왔죠. 왕한 비겁을 식상이 소통해주는 대운이 왔잖아요. 이럴 때 좀, 이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좀 어떨까요? 이때. 마냥 사업이 잘 된다고만 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분은 목기가 센 거죠. 목은 우리가 음양에서 뭐죠? 양기가 센 거죠. 근데 이분이 왕한 기운을 시설해주는 하를 반갑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는 환경이 오미라는 하라는 양대운을 들어와 버리면 이 목과 하는 뭐래죠? 뭔가 펼치고 확장하고 일을 벌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재물을 지는 동작은 금수가 되는데 원국 자체가 목기가 이래 강한 구조에 대운마저도 하운을 써먹게 되면 이럴 때 실속을 많이 깎아먹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상생재되어 갖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 현금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이게 식상운에 이렇게 양기를 썼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돈이 많이 나간다거나 뭐 내가 주변에 좀 챙겨주는 거. 식상은 뭡니까? 남을 막 돌봐주고 챙겨주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챙겨주는 일에 막 에너지를 다 소모하다 보니까 이때는 돈을 못 번 건 아닌데 지나왔던 세월을 보니 모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뭐 좀 이렇게 때깔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상 빚도 많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분이 만약에 남자잖아요. 남자면 어떻냐? 남자가 일에 양의 기운이 많으면 뭡니까? 껍데기 세월에 실속 없는 사주가 되는데 양대운이 왔죠. 이때는 심하면 부도 나고 남자는 크게 엎어지고 여자는 어쨌든 양기라는 음양을 쓰니까 우렁각시라고 하죠. 이게 뭐 주변에서 도와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해요. 다만 이 먹고는 살만한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게 목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잘하게 되고 막 이래. 그게 음양관계. 예. 이게 양적이라는 것은
양기라는 거는 실수를 유도하는 거고, 금기나 이런 음은 내 걸 꽉 쥐니까 있죠. 헛수고를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 음량적 차이를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뭔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발휘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편안하게 배우자로부터 뭔가 받을 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하더라. 음. 그다음 2월이죠. 2월. 2월은 묘달이죠. 묘달. 묘월의 간목이죠. 묘월의 간목. 이 보면 이제 총지정 2월 간목이라는데 이게 정 2월의 간목은 유경 무자 상명 이게 뭐냐면 이제 경금하고 무토가 보면 상명해놨죠 위에. 무경이 있으면 상명이다. 묘월의 간목은 우리가 격을 잡으면 이게 선생님 양인격이죠. 그러니까 양인격 사주에 이래 되겠죠. 양인격 사주에 팔자에 경금이 있다라는 건 이게 뭐죠? 평관이죠. 평관에 무토까지 있으면 이거는 편제거든요. 양인격의 편제 평관을 봤다. 이거는 뭐냐면 재생살이죠. 재생살. 양인격의 재생살 구조가 성격이다. 이래 보면 돼요. 인월의 간목은 병화 띄우면 식신격이 성격이고 양인격은 재생살이 돼 있을 때 성격이고. 근데 이 무토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기토가 쓰면 이 갑기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책에는 이 합작용으로 이게 묶여버리니까 요걸 딱 써요. 그 다음에 또 간무경 또 천간에 삼기를 형성하죠. 이 양인격의 천간에 간무경 삼기의 재생살 구조는 이는 이제 뭐 고시부터 해갖고 뭐 다 된다고 좀. 제 그 손님 중에 이런 구조 한번 봤습니다. 그 경북대 병원 교수님인데 책, 책에 있는 그 사주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다 이런 구조, 양인격의 재생살 구조인데. 의대예요, 의대. 의대 교수. 이런 구조가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정이 투하면 대부대기한다. 이어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정화를 보면 해놨죠. 근데 정화는 선생님, 이 뭡니까? 이게 육신에서는 상관이죠. 그러면 이 정화의 역할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묘월의 간목은 묘달이니까 사양지처 봄이잖아요. 봄에는 원래 뭐를 용신한다 했죠? 이거거든, 이거. 근데 왜 이놈의 책에는 왜 정화라고 나와 있지? 이런 대부대기 뭐 엄청 좋다는 거잖아. 돈도 많이 벌고 맞죠? 명예죠, 성과죠. 근데 이 참 난강만의 논리가 나름 논리적이고 어쩔 때는 나름 논리적이지 못하고 하는데 여기서 논리는 정화가 경금을 봤어. 그래서 갑정경 벽갑인정을 봐버린 거예요. 벽갑인정. 참 이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논문 같은 데 보면 그 교수님들이 막 이걸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게 이제 왜 그랬을까는 책에 안 나오니까 이제 후학이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묘월의 간목은 원래 병화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양인이라는 힘이 너무 강하면 칠사를 쓴다. 양인제살. 양인은 원래 칠사를 쓴다고 나오거든요. 이는 나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5월에 병화도 임수 띄우면 기하다. 근데 양인의 살이 약할 수 있으니 재생살을 해준다. 이런 식의 구조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막 상당한 실력자로 보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정화가 묘울의 간목의 정화가 경금을 보는 논리죠. 근데 이 5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딱로 정화 얘기를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오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또 이래 나와. 양인격을 다 모아서 딱 때리쁘더라고. 원광대학인가 하여튼 그분은 하여튼 격국을 좀 잘하시는 선생님인가 나이가 좀 많은 분이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게 묘월의 간목이 정화와 경금 간목의 조화를 본다.
근데 이게 상관적 기질은 항상 상관은 이 재성을 쫓는 논리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돈도 좀 많이 버는 쪽으로 가고. 근데 이게 상관적인 게 약하고 묘월의 간목이 편관만 보면 국가 공직 있죠. 뭐 판사나 이런 국가의 어떤 직위 체계, 돈을 많이 버는 라이센스가 아니고 어떤 뭐 공직이나 교직 이런 게 있죠. 뭐 내가 본 손님도 묘월 간목에 경무 있는 구조는 교수로 가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개업을 안 하고 이게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 왜? 평관. 음. 근데 이런 경우는 정화를 쓰면 요거를 이제 극도하지만은 재성의 논리가 붙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변호, 뭔가 판검사 하다가 이제 이런 대운이 들어오면 변호사를 해버립니다. 이 정화 상관이 오면 경금을 누르면서 상간 생제를 해버리니까 변호사 개업하는 시기 이런 게 이제 대운에서 딱 들어오면 막 상관경관이라 하잖아요. 대운에서 들어오면 막 조직 생활 이제 실증 나서 못 하겠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은 항상 양인격을 잘 보시라. 양인격을. 근데 묘월의 간목 입장에서 이래 볼 때, 아, 이게 칠살이는 참 중요하다. 그리고 칠살이 약하면 안 되니까 목기가 세니까 재생살인 것 같다. 이래 보잖아요. 이 사주에 뭐를 논하지 않습니까? 술을 논하지가 않죠. 인월은 추워서 병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묘달은 술을 딱히 이게 얘기하지 않는 게 지장간에 있든 없든 개수라는 것이 장생을 하거든요. 묘달은. 이게 사양지철의 묘달은 비록 팔자 원명의 개수가 없더라도 이 장생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묘달의 간목은 관을 놓는 거예요. 이거는 격국이 성격된 거예요. 양인격의 재생살 구조가 성격이다. 인월의 간목은 식신격이 성격이다. 이렇게 격국 형태를 자꾸 붙이면서 정리를 해버려요. 하면 좀 외울 게 조금 있죠. 갑 하나에 12개고, 갑부터 개수는 10개잖아. 그러니까 120개죠. 요 120개를 특수격까지 정리를 하면 총 250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50개를 그 사주 첩경에 보면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외웠다니까요. 근데 안 와. 책대로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아니, 뭐 이래 외웠는데 왜 이렇게 이래. 좀 잘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버리고 접근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수월한 것 같아.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좀 외우려고 보세요. 묘월의 간목은 양인격의 재생살구조. 음. 밑에 보세요. 묘월의 간목이 양인격이는 월령으로 월지를 득했다라는 게 월령이라는 게 자기 계절에 등령했다. 세력을 얻었다. 여기 영은 이 명령한다. 뭐, 뭐라더라.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명령을 한다. 막 이런 걸로. 월궁에서. 이 노래 경금은 병정으로 제어함을 길하겠으나 묘달의 경금은 힘이 무력한 달이므로 왜냐하면 묘달은 양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경금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기토가 있어 경을 생조하면 주면 배합이 최상이다. 요것도 쌤들이 양인격에 편간 있는 팔자가 대운에서 무토나 적어도 기토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 대운을 잘 체크해보세요. 요때 보통 뭐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뭘 이렇게 발복을 해요. 근데 이게 천간의 삼기작용이잖아요. 천간의 삼기작용. 일 보면 묘하게 이게 잘 맞아. 겨울 사주인데도 간목이 삼기를 잘 쓰더라고. 이게 무자월의 경금도 이게 갑이 탁 뜰 때 갑무경 되잖아요. 이 삼기도 무시 못한다. 음. 나중에 이거는 또 수업하면서 이제 설명 한번 보충해 드릴 겁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경술. 경술의 기묘, 갑진, 임신,
이 남자, 여자네. 본명. 묘월의 경금이, 묘월의 경금이 기토를 보아 양인, 가살격이라고 해놨네. 양인격의 재생살 구조를 양인 가살격, 양인 가살격. 품격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죠, 이게. 이 갑기 합작용은 조금 읽어줘야 돼. 약간 아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양인의 이 재생살, 살을 가한다. 덧붙여서 이렇게 밀어준다. 양인 가살격. 음. 시천간의 임수, 임, 지지 신진합으로, 이 임수가 신진의 합으로, 어, 수가 강하여 한습하여 합격이 되었다. 이 합격으로 봐버렸죠, 이게. 합격이 되었다. 양인격의 재생살 구조인데, 여기서 합격을 얘기하는 거는 오행적으로 금생수가 된 거하고, 신하고 진에는, 선생님, 이 자수이죠, 자수. 이 자수에 대한 삼합에서 불러오는 이 허자, 이거를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자수가 무엇에? 임수의 뿌리가 되고 있죠. 이런 구조는 수가 좀 왕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한데 묘월의 간목은 양인격이면서 목기가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칠살로 어느 정도 제압이 필요하다 보는 이 구조에 수가 너무 강해버리면, 이 양인 가살격을 깨버린다고 본 거죠. 이런 경우는 좀 약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아주 약하게 뭐 하나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행적으로도 금생수에 신자진의 요 자수까지 있는 요런 구조는 잘못 격이 파격이 됐다고. 음. 그러니까 갑을목은 이 여기서도 말하는 걸 잘 생각해요. 갑목과 을목도 나중에 하겠지만 목일주가 수가 과한 거는 대체적으로 난강마에서는 좋게 안 봐요. 수다한 거는. 근데 양인격, 이게 여름 사주를 뭐, 제가 여름도 있죠.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여름이라도 수가 강한 거는 가불목 입장에서 부목이 돼버린다거나, 좀 뭐, 이렇게, 목기라는 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대자연의 논리로 볼 때, 목은 하를 봐서 꽃을 피운다고 보는데, 수가 너무 많으면 어때서 오히려 나무가 썩어버리는 거지. 시들고 썩는다거든요. 이 구조는 이 자칫 잘못해버리면, 야, 양인격에 경금이 힘도 있고, 세력도 뭐 있고, 뭐 좀 좋아 보이는데 싶은데, 이런 게 하나가 투간이 되는 거 있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또, 천간에 드러나 버렸죠. 지금 이것도 많이 봐야 돼. 천간에 일단 뭔가가 하나 드러났다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지지에 막강한 힘을 갖고 드러났다. 이놈을 무시 못 하는 거죠. 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조금 배운 이론을 설명하면, 격에서, 그러니까 이게 난강망에서는 양인격의 가살격인데 임수 때문에 파격이네 이래 보잖아요. 자, 그렇다면 파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작용으로 나타날 건가를 봐야겠죠. 이건 책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요 임수가 가나라는 45세 전후에 나타납니다. 원래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이래 되지. 근데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보냐면, 시가 본가와 타가로 볼 때 이거는 뭔가 처가댁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식이 무정하여 덕이 없든지, 맞죠? 자식 자리에 수가 나를 병들게 만들었잖아요. 자식의 무덕 내지는 뭐 남자 같으면 처가댁이 뭔가 사고를 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중년 이후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엎어먹든지, 그 다음에 이 임수와 간목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만들었잖아요. 진짜 중년 이후부터 몸이 아프든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깨지든지, 피가 나오든지, 배우자를 잃는다. 우리 박찬하 쌤 맞지? 예.
돈피배, 돈피배. 딱 진짜 그렇더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액땜이 잘 되니까 키우는 강아지가 전에 한번 말했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막 신랑 일도 잘 되고 내 일도 잘 되고 다 잘 벌었는데 자식같이 아끼던 강아지가 그 암에 걸려갖고 그 수술 비용이 이 안락사도 아니야. 이거 계속 수술 비용이 막 이렇게 후석을 하면서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데리고 가더라. 그 애가 액땜인 것처럼 보는 거지. 근데 돈 피배에 의한 관계가 언제 시점이 40대 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난강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게 실무적으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연월 일시에는 이 위치 있죠. 이 시간에 일에 임수가 있다는 거는 중년 이후 자식이 다 성장하고 났을 때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요. 안 그러려면 이게 앞에 있으면 일찍이 뭔가 부모로부터 혜택을 안 줬고 엉망이 되었다가 예를 들어갖고 경금이나 기토가 시에 있죠. 자수성가해 봅니다. 난강망은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옛날 책에 뭐 합격, 안 좋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위치에 따라 자수성가할 수도 있고 잘 나가다 말년이 외로울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말년이 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글자는 말년이 없는 게 좋아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차라리 막 두드리 맞으려면 앞에서 맞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합격이라도 이 정도 그릇이면 쌤 중요한 키워드가 대충 잘 살아요 보면 이게 격이 깨졌다고 못 사는 게 왜냐하면 갖출 건 갖췄잖아요. 봄에 나무가 실살 있고 재생살 양인 가살격의 모양을 갖췄는데 합격이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보통 직업적으로 유능해 한데 딱 이 글자가 작용될 때 이게 편인이잖아요. 요때 이제 육치를 붙이는 게 편이 눈에 망하는 거는 뭐 부도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식신이 도식돼서 망할 때는 사기나 뒤통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 평관 같은 거 있죠. 은행 돈을 너무 편안하게 써먹다가 부도 나버리는. 이게 편인 도식. 편인 도식은 항상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사기나 뒤통수에 맞거나 쌤, 요렇게 웃고, 만약에 요래 있으면 어떨까요? 요래 있어도 진의 원진은 걸렸고, 해중에는 어쨌든 임수가 있죠. 해중 임수에 대한 작용력이 발생되는데, 난강망적인 시각에서는 천간에 있을 때 훨씬 더 두드러진다 보세요. 왜냐하면 천간은 지지를 대표하는 인자가 하늘에 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쳐다보고 일어날 만한 사건으로 보거든. 지지에 있는 거는 남들은 내 속도 모른다. 이런 개념인 거고, 천간에 들어가면, 야, 네 소문 자자더라.